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사전에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측이나 전망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필요할 경우 우리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이 요구하는 균형 잡힌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은 양국의 무역 합의가 균형 잡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기술 도용 등 중국의 잘못된 무역 관행을 고려하면 균형 있는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지만 물가 연동 국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부진한데도 물가 연동 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조정 소득을 지키는 용도로 이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시간 압박은 없다며 바라건대 결국 잘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말살을 언급했던 이전과 비교해 한층 완화된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였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그 뉴스 가짜 뉴스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도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중 간의 협상 결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라라고 우리 해왕 마스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결국에는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네요. 네, 뭐 결과가 바로 나왔네요, 사실. 네. 참 웃기게 됐는데 전전일이죠. 전전일 이제 홍콩 언론 쪽에서 나온 뉴스 자체가 뭐 미중 무역에 대해서 이제 6개월간 잠정 합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가 나왔었는데 일단 전일 이제 고수는 지금 프로그램에서 언급드린 내용 자체는 루머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확정적인 어떤 결론이 이르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트레이딩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이룰지 이런 뷰를 펼치지 말라고 제가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합의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게 너무 뻔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울경제를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2019년도 1월부터 이런 뉴스 자체가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게 합의되고 이제 6개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휴전 상태에 이르겠다 이런 내용 자체가 나온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적다고 판단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물, 미 증시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도출을 확실하게 짓고 나서 자리를 찾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언급을 드리면서 어제 웨이팅을 좀 들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바로 나온 거죠. 뭐 언론적인 부분 자체가 일단 허위였다. 언론에서는 계속 퍼부었잖아요. 며칠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거의 나왔다. 합의될 거라고 거의 나온 상태다. 심지어 어떤 언론 자체는 90% 이상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오늘 나온 외신 자체는요. 어제 엊그제 나왔던 외신 자체 이제 홍콩 쪽에서 보냈던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잠정 휴전이죠. 잠정 휴전이 확정이 아니라 허위 뉴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보내고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어떤 방향성을 띨지에 대해서 결정권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따 미증시 차트 같이 볼 텐데요. 지금 이제 전일부터 계속적으로 보합권이에요. 어떻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G20 회의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제 시청자께서 질문을 주셨지만은 G20 회의를 기반으로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 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좀 더 이제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은 완화적인 국면으로 들어갈 이런 상황 자체가 어떤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회의 이후 자체에 대응하는 전략 자체를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드리는 입장이에요. 앞으로 많은 외신을 접하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해석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만약에 이제 홍콩 언론이라든가 이런 외신에서 미중 무역에 거의 다 합의됐다 이런 식으로 봤다면은
분명히 트레이딩에 대해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외신 뉴스를 뽑아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분별력을 가리기 위해서요. 하루에도 몇십 개, 몇백 개의 외신 뉴스가 터져요. 실제로도. 근데 그 중에 허위도 있고 주목해야 할 내용 자체도 있는 좀 팩트도 담겨 있는 그런 뉴스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외신 자체는 어쨌든 전일 말했던 내용 자체가 이제 완전히 뒤집혀지는 상황. 그럼 그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미 증시에 대한 트레이딩 자체를 이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G20 정상회담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좀 투자 전략을 모색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뉴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균형이 잡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를 좀 일축을 했습니다. 균형 잡힌 합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잘못된 무역 관행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내일 양국이 이제 만나잖아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이제 G20 회의가 이제 미중 무역이 중점이긴 하지만은 G20 회의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국가의 대표들이 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중점적으로 내용 자체를 나눌지에 대해서 좀 의문감이 있긴 해요, 사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말한 부분은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라이트하이저가 말했던 균형 잡힌 무역 합의는 없을 것. 너무 네. 당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화웨이 관련 사태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컸었어요. 이제 중국의 수뇌부를 완전 쳐버린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 드리면은 이제 지갑을 턴 거예요. 어떻게 좀 은유적인 표현으로 따지자면은 중국의 이제 대표의 지갑을 훔친 행위랑 똑같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웨이를 공격적으로 가세했다는 건. 근데 이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도 워낙 강국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균형 잡힌 무역 합의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간에 미중 무역 자체가 굉장히 딜레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결과적인 이 내용도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결과적인 부분을 보고 이제 미 증시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국면 자체가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관점을 좀 더 살피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저희 또 3번 뉴스로 그러면 또 빠르게 넘어가 보죠.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가 연동 채권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자, 정의를 좀 읽어보면 물가 상승률만큼 채권 발행 액면을 증가시키고 거기에 표면 이자율을 곱해서 6개월마다 지급할 이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이 정의조차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물가가 오르면 내가 보유한 채권의 가치가 좀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 하락을 반영을 해줘서 물가 상승기에도 이 채권의 가치가 변하지 않게 그 상승분을 반영을 해준다는 건데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이게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해지하는 상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에 좀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게 제가 사실 오늘 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사실 이게 외신 헤드라인으로 하나 뽑았어요. 이게 영어로 팁스라고 하는데 네.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서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국채 자체를 미국에서 발행을 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은 이자에 대한 수익이 더 생기는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거에 투자한다고 해갖고 수익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수익이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이게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국채라는 거는 워낙 이제 투자 상품 중에 초장기물에 좀 해당하는 국면 자체가 있어요.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몇 개월, 1, 2개월이 아니라 적게는 1, 2년까지도 보는 적게는
그런 투자 상품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 지금 팁스죠. 예, 물가 연동 국채 자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앞으로 미국 자체가 이번 7월 금리 인하가 아니라 7월에 이은 연이은 금리 인하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다수의 투자자 의견이 몰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이 외신 뉴스에서 이게 돈이 되는 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수의 투자자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요인을 이끌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투자를 하는 거죠. 금리를 연쇄해갖고 인하하면은 어떻게 보면 물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 경제 법칙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수요 자체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7월에 이은 어떻게 보면 9월 그리고 내년에도 연쇄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다수의 투자자 의견이 굉장히 반영돼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금리 7월 인하가 거진 확정적이죠. 거진 확정적인 상황에서 그 뒤에 이은 금리 인하가 연쇄적으로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판단 자체는 좀 보류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물가연동 팁스에 대한 국채 자체가 늘어났다는 행위만으로도 연쇄적인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행위 자체가 보여요. 사실 그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금리 인하 계속적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자에 대한 배당을 받으니까 이 국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채에 대한 이자 배당을 더 받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 자체가 생기는 건데 사실 이 국채 자체는 완전히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상품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거래하시는 어떻게 보면 선물 국채 말고 실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자체는요. 레버리지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만큼 수익도 굉장히 작은 국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들이 주로 투자하지 않고 나라 대 나라 거래라든가 좀 회사, 국가 대 국가의 거래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 자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규모 자체가 남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국면 자체는 어쨌든 금리랑 연동 지어갖고 금리 인하 자체가 연쇄성을 좀 가진다. 이런 판단만 좀 내려주시는 게 좀 이번 외신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 판단 자체를 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